저는 첫 번째 한 뉴스 보고 완전 놀랐는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라서 신뢰가 가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2050년까지 전 세계 암 환자가 7%도 아니고 77% 증가할 거라는 예측. 김균환 교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되니까 WHO에서 발표를 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2022년에서 한 2천만 명이어서 2050년이면 약 3,500만 명, 77% 증가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령화를 제외하더라도 흡연, 음주, 그다음 비만, 그다음 대기오염 이런 어떤 아주 위험한 요인들 때문에 암이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이제 만성 질환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뭐 고혈압, 당뇨병, 뭐 이상 지질환 정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결국 담배를 하루라도 빨리 끊으시는 거, 그다음에 술을 적당하게 더 마시는 거, 그다음에 체중 관리하시는 거, 또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아마도 암 예방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폐암, 간암, 위암 이렇게 다뤄봤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암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교수님?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2년마다 국가에서 그 암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기 발견 많이 해서 생명을 건지시는 분도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폐암이라든지 대장암, 유방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이제 남성에서는 폐암이 1위고 여성에서는 이제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네. 이것도 수명 연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폐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흡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이 줄지 않고서는 폐암이 줄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현재 흡연율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가 폐암에 걸리는 한 20년, 30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흡연율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당분간의 암 사망률 1위는 여전히 폐암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이게 너무 참 철렁한데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딱 생각나는 암 위험군 걱정되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박태원 아나운서 술. 아유. 괜찮을까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네. 이게 잘 못 끊겠어요. 줄이셔야죠. 아 어떡하죠 이거. 그러니까 네. 음주, 흡연, 그리고 라면은 최대한 라면. 짜게 졸여서 먹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 저랑 자리가 멀어서 다행이라고 가끔 생각해요. 가까우면 커피도 막 엄청 드시잖아요. 등짝을 하는데 가끔씩 말 좀 들어 하고 싶은 꿈쩍도 안 해요. 건강 생각해서 줄이라고 하면 이러고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는 아이고, 좀, 저런 아이고, 박태원 아나운서 아이고. 같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 충격 요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2050년에 뭐 잠재적 암 환자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지금 바로 술 드시고 담배 태우셔도 암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술이랑 담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화학 물질이 있어서 몸속에 들어갔을 때 좋은 효과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효과를 같이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암이 걸리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유전자, 두 번째가 생활 습관, 세 번째가 이제 위험 인자인데요. 대표적인 술과 담배가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누적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박태원 아나운서가 네. 이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 효과는 다행히 폐암이 발생하기 전까지이지만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면 결국 일정 수준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2050년쯤 되면 아마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특히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나이가 젊을수록 오늘 즉시 즉시. 끊으시는 게 2050년에 암 환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주화 아나운서에 이어서 교수님까지 충격 요법으로 좀 충격을 줬는데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저 이제 지금 바로 당장 즉시 끊겠습니다. 정말? 박수 칠 뻔했습니다. 나 손도 이렇게 됐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감시할 거예요. 네. 자, 이 외에도 최근에 암 통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사가 눈에 띄나요? 서정 기자. 네,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에든버러대, 중국 저장대가 중심이 된 국제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2019년 기준 세계 질병 부담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0년 동안 50세 미만 인구에서 암 발병자는 약 80%, 사망자는 28% 급증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계 각국에서 젊은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러한 세계 각국에서의 이 질병 발병률도 있지만 이를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연구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은 비인두암과 전립선 암이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대장암의 발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젊은 암 환자가 급증한다는 기사가 좀 충격이었어요. 네. 어떻게 길러야 하나,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10대부터 벌써부터. 지금 10대부터 네. 40대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 잘 길러줘야죠. 100세까지 산 애들인데. 아드님은 행복하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느꼈으면 본인이. 예,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 네. 교수님? 박주호 아나운서님이 아주 좋은 엄마인 것은 지금 하신 말씀만 들어봐도 100% 공감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과 위험 인자 두 가지 동시에 누적 효과가 되면 암에 잘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해 보시면은 우리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그런 위험 인자 또는 조금 건강하지 않는 생활 습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또는 흡연도 그렇죠. 최근에 뭐 전자파, 스마트폰, 그다음에 게임 이런 거 등등등 하면서 사실은 봤을 때 딱 이 사람 나중에 병이 잘 걸릴 것 같은 생활 습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젊은 분들한테 나중에 나이 들면 너 그러다가 병 생길 수 있다라고 미리 이렇게 잔소리 좀 하시는 것이 이런 젊은 환자분들의 어떤 암 급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평생 암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이 되게 드물 것 같은데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되게 조마조마하거든요, 사실은. 그게요. 그러니까 나만 좀 암을 이렇게 쇽 피해갈 수는 없나. 암이 오는 게 좀 네. 보이면 좋겠어요. 혹시 암을 나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남일 같지 않은데 교수님 저는 암 걸리기 싫거든요. 어떻게 비책이 없을까요? 애절하네요. 네. 비책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까? 저만 알고 있겠죠? 아유, 알려주시는 줄 알았네. 비책이 없으니까요. 아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조기 진단해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국가 암 검진을 2년마다 하는 이유도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암이라든지 뭐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2년마다 나라에서 시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걸 우습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본인이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검사 받았더니 뭐 유암으로 진단되시는 경우가 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시기마다 암 검진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가족 중에 어떤 암 환자가 있다든지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 뭐 음주, 흡연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그리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또 만약에 혹시 내가 간염 환자다 이러신 분들은 좀 더 일찍 검진을 시작하셔야 되고 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의학기술 좋은 거 아시죠? 뭐 초음파, 뭐 CT, MRI 모든 장비 다 훌륭하고요. 의사들도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고요. 2년에 한 번씩 꼭 무조건 검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에 한 번. 네. 저도 작년에 네. 국가건강검진 이용해서 자궁경부암 검사도 오, 받고 그랬거든요. 네.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